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제주 4.3 기념관에 와서요.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 기념관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또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표명하는 그 전시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가지 않고 왔습니다. 차로는 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위패를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국 채널의 박정섭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 놀랍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한 반란 폭동 기념관에 국민의 세금이 자그마치 1,00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랐고, 요 밑에 기념관이 따로 있고 위패 봉안소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폭동 반란 기념관을 도대체가 왜 이 돈을 들여서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지가 자그마치 12만 평이라고 합니다. 이 12만 평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들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기념관을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이 암살과 저주와 적개가 가득한 평양 어느 한 곳에 기념관의 그 반란의 선동장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참으로 통탄스럽고, 이런 짓거리들이 제주에서 벌어지는 그 자체가 너무 통탄스럽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위패 봉안소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가, 이 걸어서 가는 거리도 한 200m가 넘고, 전체적으로 이 큰 규모의 기념관을 졌다는 자체는 이 제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제주 4.3은 반란이고 폭동입니다. 이런 기념관은 1,000억씩 들여서 들어갈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국민적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이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가시면서 한번. 지금 12월 3일, 예, 12월 3일, 애국단체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데, 여의도에서는 이제 국회 해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과 서울역에서는 탄핵 반대죠. 그날 우리 박정수 대표님이 가기 저기 앞에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역 입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시민단체들 다 모이시기로 했다는데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19일 날 거기에서 그 밤 10시까지 하야 반대를 외쳤습니다. 네. 한 10시간 가까이 엄청난 목이 터지도록 대통령 하야의 반대를 외쳤고, 그 이후에 정북들이 네. 하야 반대를 하지 않고, 퇴진 반대를 하지 않고 탄핵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목이 터지라 하야는 안 된다는 소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속해서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 탄핵 반대를 하는 그 대한민국 소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말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지금 1심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마녀 사냥하듯 대통령을 동네 이장 모듯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24시간 난동을 하고 하는 이 정복 방송을 보면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 온 사이에 여기가 이제 위패 봉안실이라고 하는데 참 거대합니다. 이거 네. 제가 봐주시죠. 놀라울 정도로 와. 이렇게 거대한 대리석으로 이 엄청난 규모의, 저쪽을 보니까 말이죠, 무슨 국립공원 같아요. 국립공원보다 더 좋은데. 야, 이거는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이 넓은 곳에 말이죠, 엄청난 위패 비석이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폭동 반란 세력에 이렇게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짓을 하는지, 이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것인지 참 통탄스럽습니다. 야, 규모가 엄청나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규모가 규모가 상상을요. 네.
이건 뭐 동작동의 예. 규모보다도 더 폭동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리 와야 돼요. 아니 너무 처전에 처전에 아예 본거까지 새로 짓는 집까지 다 저기 그 배관 그쪽으로 다 묶어놔. 그냥 지금 정화도로 묶어놓은 거를 중간에서 잘라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가는 배관에다 묶어요. 요새 현장 어디 갔어? 답이? 봐봐 저거. 동작동 비교 안 되는 2,000명에서 3,000명 최대. 아니 우리 민 대표님 저 비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당시에 한 말씀 해보시죠. 9년 동안 돼 있었는데 저 비석을 지금 4.3 희생자 전체에 그 비석이 돼야 되는데 진짜 진정한 희생자들 그게 아니고 저 비석 중에 50여 개 정도가 50여 개 아니라 1000개가 넘답니다. 1000개가 넘어. 그냥 우리 정림유족회에서 찾아낸 것이 한 200여 개 찾아냈는데 이번에 그 행자부에서 이제 재조사하겠다고 결정된 게 56개예요. 56 인데 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최대 치료는 한 2,000에서 3,000명. 2000에서 3000. 예. 그러니까 우리 사산 폭동이 9년 동안 일어났는데 9년 동안 폭동이 그 사람들 50명 가지고 9년 동안 폭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몇천 명이 되니까 9년 동안 폭동이 일어난 거지. 경찰서 12개 습격하고 9년 동안 폭동을 이끌어 군인하고 정규전을 벌여서 군인들도 몰살시키고 간 병력이에요. 그 병력이 몇백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말이죠. 동작동 현충원이 국가를 위한 분이 참 초라하게 있는데 여기를 오니까 말이죠.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말이죠. 순국선열과 허공영령하게 진짜 볼 명목이 없습니다. 이거 폭동 세력에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제주도에도 보면 충원묘지가 또 있어요. 저 위에는. 가보면 충원묘지 참으로 초라하죠. 거기는. 여기에 비하면은. 초라할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원희룡 도지사나 정부 관리들 전에 오면은 충원묘지는 안 들리고 여기 먼저 제일 먼저 여기로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림주회 우리 자유농계연합에서 항의를 자꾸 해가지고 당신들 충원묘지도 안 들리면서 왜 여기 먼저 올 수가 있느냐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장관이나 총리가 오게 되면 그래도 충원묘지 들리고 이제 여기로 와요. 그 도지사는 충원묘지는 안 가고 여기서 이제 또 기다려요. 장관이나 누구 총리나 오고 그러면 우리 원희룡 도지사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충격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보면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분통 터져서 천불로 국민들이 다 한숨을 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돈을 1,000억을 들여서 이게 대한민국을 바꿔야 돼요. 이게 소위 87년 6월 10일 뭐 민주화가 달성됐다 그렇게 이들이 얘기한 이후 이 나라는 좌익의 구렁텅이로 차츰 서서히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완결편 좌익의 나라가 되는 완결편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나라를 좌익한테 거저줄 수는 없어요. 정원이한테 거저주겠습니까? 거저줘야 됩니까? 안 되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놈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쟁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시 찾아서 원래의 대한민국, 원래의 대한민국은 정체성에 입각한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찾도록 죽기를 기해서 싸워나갑시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한 국가를 폭동으로 뒤집는 반란 세력에게 이 거대한 기념비를 들여서 하는 나라는 유독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총칼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순국선열과 허공영령들이 이걸 보고
지하에서 아마 통곡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총 12만 평입니다. 이게 12만 평인데 여기 위패 봉환소나 저기나 또 저쪽에도 또 강명비가 따로 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돈장치 아닙니까? 이게 4.3에 뭐 1년에 뭐 수십억 예산이 4.3 재단에 뿌려지는데 우리 보수단체 들어오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좌익들의 돈잔치입니다. 이게 4.3이. 아이들이 뭐 20만 명이 와서 김영관을 방문을 하고 뭐 영원히 잊지 않겠다. 도대체 이 반란폭동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면 아이들은 도대체 뭘 배우는 겁니까? 이런 곳에 아이들을 수학여행 코스로 잡고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니 폭도가 3,000명이다 이거죠. 무장대.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위패 중에 예. 문제가 되는 위패들이 있어갖고 다시 네. 한번 여기 왔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서 문제가 되는 위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그 네. 쓰신 책에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명단 같은 건 잘 안 나왔지만은 시기 같은 건 대강 언급을 했습니다. 신천리 2기백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농업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자익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형을 받아서 육지부 교도소에 있었는데 네. 6.25 때 북한군이 교도소 문을 개방하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아마 인민군하고 같이 전투에 참가하다가 북한에 간 모양이죠. 네. 그런데 66년도 밤 12시에 자기 동생을 대동월북하기 위해서 난파됐는데 네. 동생이 그 월북하기를 완강히 거절하니까 복귀 시간은 임박하고 하니까 그 대동복귀 작전은 실패해서 그냥 복귀한 일이 있는데 그 후에 동생이 이것을 제주 도경에 자수를 해서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 위패가 여기 있고 저쪽 행방불명된 거기 묘역에 비석이 이제 세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위패 중에는 인민유격대 사령관 그 김달삼, 그다음 2대 이덕구, 그다음 3대 그 김달삼 이덕구는 없지만은 3대 사령관 김이봉이 위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위패는 못 찾겠네요. 그거 말고도 남노당 도당 간부, 회계부장, 그다음 간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군 사단장, 김달삼 비서실장, 그리고 북한군 이런 사람 위패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4.3 정립연구유족회에서 찾아낸 게 한 1,300여 명 네. 되는데 지금 1차로 우리가 행자부에 이 사람만큼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한 거 이외로 해주 경찰서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53명을 위패에서 내려라 하는데 심사가 될 듯 하다가 지금 안 됐어요. 아, 왜 심사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2차로도 해서 우리가 아마 104명이 명단이 행자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량위패는 도대체 몇 명이냐? 여기에도 이제 어느까지가 불량위패로 볼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 보고서에는 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속칭 무장대. 그 인민유격대가 500명인데 그 정부 보고서에 500명이니까 그 사람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있고 4.3을 주동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해서 제주도 4.3 무쟁 투쟁사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쟁 투쟁사라는 책을 쓴
김봉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3,000명이 무장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제어하고는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또 대한민국 국민이 혈세로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폭도끼리 사살해서 죽은 사람 또 북한군 북한군 간부 그것도 북한 사단장도 간부.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 남로당 간부 이런 사람들까지 국민 혈세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4.3 유족회라든지 이런 데서 스스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내릴 테니까 나머지 억울한 죽음이니까 보상해달라.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억울하게 희생 당한 분들은 보상을 해주는 게 또 국가적으로도 와줄 수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억울하게 당한 희생자분들도 오히려 거꾸로 이 지금 이 안에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다시 안에서 이 통신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끊겼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그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까 그 잘못된 위패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위패 중에는 남로당 도당 간부 회계부장이라든지 간부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도당 간부 명단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그 1대 사령관 김달삼, 2대 사령관 이덕구 다음에 제3대 사령관 위패 김희봉이 위패가 있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 다음에 김달삼이 비서실장, 또 북한군 사단장, 북한군 이런 사람들 위패가 많이 있죠. 제주 4.3 독립연구유족회에서 발굴한 것을 보면은 약 1,300여 명. 그런데 정부 보고서에도 5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에 나온 사람 정도는 불량위패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4.3을 주동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한 김봉현이가 쓴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쟁투쟁사에 보면은 3,000명이 그 무장대가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3,000명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4.3 독립연구유족회에서 행자부에 제1차로 올린 명단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사람 뭐 해주경찰서장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53명 이것이 올라가 있고 2차로 또 그 정도 해서 104명이 심사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1차 53명에 대해서 심사를 헐뜯하다가 지금 올 수도 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억울한 사람이 될 텐데 이것은 뭐 유족에서 주장하지만 보상을 청구하는데 그 합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여기 중에는 그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오인이 아니고 북한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까 지금 나와서 싸우자 강력파는 그랬는데 아니 저 일단 기다리다가 관망하다가 제주도에 상륙하거든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서 그날 밤 체포해가지고 그것도 거물입니다. 거물 뭐 백창원이라든지 그런 거물들인데 이 사람들을 포박해가지고 인민재판에서 아주 직결 처형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희생자로 등재됐는데 이런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희생 당한 사람도 국가가 강경파하고 보상. 온간파하고 이제
노선 투쟁을 하다가 강경파가 온건파를 죽여버린 거죠. 오히려 거꾸로 경찰분들도 여기 계십니까? 아, 경찰도 있고 뭐 군인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충원묘지에 다 있고 그런데 여기 그때 왜 그러냐면 이거 할 때 도에서 뭐 광주처럼 큰 보상이나 줄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뭘로 해서 많은 신고를 독려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일부가. 이제, 일부 여기 등재된 사람도 있고 진짜 인민해방군에게 희생된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 위패를 놓으려고 보니까 그 옆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 위패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 여기에 위패를 놓을 수 없다 해서 여기 안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 참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고 이 현대사의 이 지금 슬픈 부분이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세력을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여기에 또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여기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보는 없지만 것은 잘못이고 일부가 거기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민이 혈세로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부 유가족은 지금 유가족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 정말 희생당한 분들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네 선생님. 저런 몇몇 좀 오늘 불량 위패를 빼고 우리가 들어가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면서요? 얼음수가. 그것은 여기서 그걸 주동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은 혹시 보상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좀 부당하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그냥 방관 내지 묵인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잘못됐군요, 정말.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위패를 모신 이 위패 봉안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분노하게 됩니다. 물론 무고하게 희생 당한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가 있는데 함께 위패를 봉헌하고 있고 또 당시에 반란군들이 오히려 지금 기득권이 돼서 오히려 그 무고한 희생자분들이 거기에 좀 기대는 부분까지 생기고 있다. 오히려 뭐 정부의 보상이라든가 또 기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대는 부분까지 보인다.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남침에 대해서 일부 동조한 세력들을 이렇게 대한민국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 같습니다. 신의 한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